안녕하세요. 주동생활 처방전 이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자주 보죠? 네, 어때요? 자주 보니까? 좋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인제 이 초동생활 처방전 고민을 받겠다고 그 고민 링크를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민 링크로 고민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고민 있으시면은 여기 링크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인제 오늘 고민 사연을 한번 읽어 보고 같이 고민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 사연입니다. 자, 고민은요,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고민이에요. 지나치게 내성적이라 인사도 잘하지 못하는 아이, 집안에서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 불량식품 간식 중독 생활 습관, 2살 차이 자매 다툼, 엄마 쟁탈전으로 시간 에너지 낭비하는 일상, 학습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음, 학원을 다니지 않는 우리 아이들, 엄마가 붙잡고 앉아야만 책을 펴니다. 8세, 6세 자매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다행히 방학 때는 제 일에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견문도 넓혀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의 저질 체력에 매일 매순간 한계를 느낍니다. 밥을 차리고 집을 정리하기도 힘든데 공부를 봐주고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기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드네요. 제가 가장 힘든 것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그저 날마다 '오늘 할 일이나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이지만 매일 시간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 제가 힘들어서 그냥 누워 있고만 싶습니다. 남편은 집돌이 스타일에 아이들 외출을 극도로 싫어하고, 네, 코로나 상관없이 외출을 싫어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외출을 못하도록 회사에서도 전화로 감시합니다. 첫째 아이가 1학년 첫 방학을 보내는 지금 저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견문을 넓혀주고 싶어서 박물관, 도서관, 작은 체험 등을 했지만 항상 남편이 출근한 사이 몰래 다녀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외출을 할 때는 항상 남편에게는 비밀로 합니다. 그런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고 이런 남편 성향도 힘이 들어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제가 학습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했지만 책을 읽어 주려고 하거나 무언가 하려고 하기 전에 두 자매는 다투거나 싸우고 울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 화가 폭발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많아요. 저희 아이들은 동기부여가 되면 학습에서도 능동적으로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관찰해 왔고요. 그런데 동기부여가 되는 것과 매일 지속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도 화만 내다가 하루가 졌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미국에서 공부를 늦은 나이까지 했습니다. 나름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통제 범위 밖이라 걱정과 분노를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선생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예, 구체적으로 써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민을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많은 분들도 공감되시는 부분이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어머님의 힘든 마음이 다 느껴지셨을 거예요. 네, 저도 같이 이게 답답해지는 것 같고 '아 진짜 힘드시구나. 힘드시겠다.' 예. 그런 상황들이 머릿속에 이 집에 제가 그 집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시죠? 네. 편집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그려지시죠. 그래서 일단은 엄마랑 아빠랑 가치관이 다릅니다. 예. 엄마는 '다양한 체험을 좀 많이 해 주고 싶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계시는데 아빠는 밖에 돌아다니는 거를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궁금해지는 타이밍이죠. 왜 이렇게까지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실까? 안전 문제 때문인가?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다고 하니까
왜 그러신가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게 제일 포인트가 되는데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도 하시고 있고요. 아이들 밥도 차려 주시고 견문도 넓혀 주시고 또 학원 다니지 않고 학습 습관도 만들어 주려고 하고 계셔요. 너무 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제 거기에 어머님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저는 그동안에 이 어머님이 '정말 열심히 사셨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늦게까지 하시고 대학생을 가르치고 계시는 엘리트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 학생들을 봐 왔겠죠. 또 어머님도 좀 자기 발전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으니까 미국까지 가셔서 늦게까지 또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인제 자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싸우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견디기가 힘들죠. 일단 내가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제 공부도 좀 해서 빨리 습관도 잡아야 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체험도 이렇게 시켜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뭔가를 열심히 해야 했던 엄마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 게으름을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를 느꼈냐면은 저도 이 생산적인 걸 하지 않으면 되게 항상 불안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제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하고 있고 막 유튜브만 보고 있고 그러면은 제가 인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로 와, 일로 와. 엄마 빨리 영어 미술 수업해 줄게." 예. "엄마가 수학 수업해 줄게." 막 교구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저도 막 우리 어디라도 나가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자. 와서 어디 뭐 보고라도 오자."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힘든 마음을 저도 약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저도 인제 그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자매들이 공부는 안 하고 싸우고 있을 때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또 어떤 걸 불안함을 느꼈냐면은 제 상황에서 저희 아이들은 인제 외동이니까 형제 자매가 이렇게 싸우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아들도 저렇게 다투기도 하고 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불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만 하고 막 그런 의무 사항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그런 스타일 많은 사람이에요.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제 지금 자매가 서로 다툰다라는 게 학습지를 한 장 하는 것보다 더 배우는 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는 거고 갈등을 조절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 매 순간 성장을 하고 있고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어머님이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너무 지쳐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누워 있고 싶다."고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엄마에게 "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며칠 이렇게 방학을 했을 때 애들끼리 좀 TV 보고 엄마가 배달 음식 시켜 주고 해도 돼요. 예. 불량식품 좀 먹어도 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애들이 있으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예. 그래도 뭐 막 신경 써서 해 주고 막 뭐 밥 차려 주고 막 이렇지 않으면 그래도 좀 릴렉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 싸우고 지네들끼리 좀 놀고 있으면 좀 누워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동기부여가 딱 됐을 때 진짜 그때 또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8 세, 6세 뭐 이렇게 뭐 초등시기 전체적으로 뭐 대단한 동기부여가 있기가 힘들어요.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한 동기부여보다 중요한 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꾸준히 하는 건데요. 인제 보상을 통해서 진짜 최소한의 분량만 할 수 있을 때 좀 하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8 세면 책 읽기, 예 10분 하루에 10분 뭐 연산 연습하기, 영어 동영상 20분 보기 네 이 정도. 6 세면은 또 책 읽기, 언니가 볼 때 영어 동영상 같이 보기 뭐 이 정도만 사실 하시고 또 불안하시면 뭐 유아 수학으로 나온 거 한 쪽씩 많이도 아니고 한 쪽씩
예 이 정도 하면은 좋은데 이제 이게 또 그 진짜 엄마가 보기엔 양이 쪼끔인데 그거라도 하려고 치면은 애들이 싸우고 난리를 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엄마가 보기엔 너무 쪼끔인데 그거 한 번 다 끝내려고 하면은 진짜 속 터져요. 시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금방금방 하면 될 것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안 하는지. 그래서 인제 보상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 읽기 10분, 수학, 영어 동영상 20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는 날에는 스티커 하나를 주고 그 스티커를 다 모으면은 이제 그 체험을 간다든가 생각을 하셨던 뭐 사고 싶은 걸 산다든가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를 해서 보상을 정해 보시고 근데 이때 좀 자매가 좀 협력해서 이 보상을 따낼 수 있도록 스티커를 같이 모으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다 했을 때 하나, 동생이 다 했을 때 하나. 근데 둘이 다 해야만 하나를 준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스티커를 못 받으면은 "너 때문에 못 받았잖아." 또 막 이렇게 되니까 예. 근데 언니가 다 하면 하나, 동생이 더 하면 하나, 그리고 둘 다 하면은 이제 당연히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스티커를 개수를 다 합친 거가 모아졌을 때 인제 보상을 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생이 이제 안 하다가 언니가 뭐 열심히 해 가지고 20 개를 모았다고 해 볼게요. 그리고 동생은 한 5개 해 갖고 5일 해 가지고 5개 모았어요. 그러면 인제 언니도 나름대로 이제 또 뿌듯하고 뭐 생색을 낼 수는 있겠죠. 동생 입장에서는 언니 덕분에 나도 같이 보상을 받는 거고 하면서 서로 좀 협력하는 그런 게 생기니까 그런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좀 보상 시스템도 만드셨으면 좋겠고 또 힘드시면은요 학원 보내셔도 됩니다. 네. 원래 인제 자기 자식 가르치기가 힘들잖아요. 네 게다가 인제 아이가 지금 둘 이에요. 그러면은 한 명이라도 학원을 좀 보내 놓으면 그 한 명 학원 가는 동안에 또 나머지 애 좀 봐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애 꼭 가르치겠고 학습 습관 꼭 만들겠다.' 이거 자체가 또 엄마를 올가매는 하나의 어떤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학원을 뭐 꼭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시고 예 막 계속 둘이 붙어 있는 게 아이 자매가 붙어 있고 하는 게 이게 공부에 서로 막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학원을 한 명 보내 놓고 엄마가 이렇게 체크하는 정도로만 봐 주겠다 하면서 어머님의 마음을 스스로 괴롭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죠. 이제 그다음 남편이 문제입니다. 그쵸? 사실 내 마음을 좀 변화시키고 '아 그래 릴렉스, 릴렉스. 아 좀 불안감을 버리자. 나를 올가매려고 했던 이 모든 나의 어떤 의무 사항들에서 좀 벗어나자.'라고 인제 생각을 하는 거는 좀 할 수 있는데 남의 마음 변화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인제 내가 그 가치관이 인제 안 맞으면은 좀 맞추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대화를 하면서 맞추는 게 좋은데 그게 인제 좀 쉽지가 않죠. 예. 서로 다른 것을 쉽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시도를 하셨겠지만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몰래 막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체험을 다니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을 완전히 맞추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부 관계라는 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월 2 회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빠는 안 가야 된다. 그러면은 월 1 회로 협상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그래도 이렇게 가치관을 똑같이 한다가 아니라 예 서로 양보를 해 가지고 맞춘다. 예 이런 걸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 영상을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아버님 네 뭐 어머님이 애들 데리고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애들 교육시키려고 체험한다는데 왜 그걸 감시하고 못하게 하시는지 예.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지금 어머님, 아내분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남편분도 같이 못하게 하고 막 그러고 눈치 보면서 애들 다니고 체험 데리고 다니고 내 몸 한 몸 가기도 힘든데 애 둘 챙겨 가지고 나가서 할 다 체험시켜 주고 데리고 들어와서 그거 남편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좀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네. 이런 말씀을 진짜 예 제가 옆에 남편분이 있으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이 고민을 주셨던 분들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막 큰 고민이라는 생각이 안 들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와 닿고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지나치게 내성적이라서 인사도 잘하지 못하는 아이, 집안에서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 자 집안에서 에너지 넘치죠? 아주 밝고 명랑한 아이예요. 예. 그리고요.
지나치게 내성적이라 인사도 잘 못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게 애가 인사를 못해요. 그러면 "인사해야지 어서." 저 애가 부끄러움이 좀 많아서 인사를 잘 못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남들 앞에서 내 아이를 낙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내 아이가 스스로 '아 나는 부끄러워서 인사도 못하는 아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못했으면은 그냥 엄마만 인사하시고, 이제 그 이웃 갔다 갔다 하면은 뭐 "부끄러워서 인사하기 힘들었어? 다음번에 한번 용기 한번 내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아이가 크면서 좋아지거든요. 근데 인사를 나중에 한번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기만한 목소리로 했어요. 그러면 "넌 또 뭐 이렇게 인사를 작게 하니? 들리지도 않겠다." 뭐 이게 아니라 "용기 내서 인사했어? 우리 딸 대단하다." 이렇게 조금의 변화라도 있으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라. 그러면 예 이 용기 내 가는 게 점차 바뀌더라고요. 예 제가 그랬고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인사 못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안녕하세요." 해서 나중에 "쪼끔 더 우리 큰 소리로 이렇게 해 볼까?" 뭐 했을 때 이렇게 피드백을 막 긍정적으로 주고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물론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근데 이렇게 알려 주고 공감해 주고 "부끄러웠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피드백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때마다 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으면은 또 변화가 생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불량식품, 간식도 네 이게 인제 엄마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가 중독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사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제 엄마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했을 때는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살 차이 자매가 다투고 엄마 쟁탈전으로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낭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갈등 조절을 배우고 있구나. 예 내가 인제 내 거 차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제 이렇게 긴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렇게 쪼끔이라도 여기에서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저도 약간 감정이입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쪼끔 편하게 가지시고 엄마 입장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학습 습관도 만들어 줘야 되고 체험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쪼끔 착 풀고 인제 시간 많아요. 예 8 세, 6 세면은 시간 많고요. 아이들의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속도, 아이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좀 믿어 주시고 스스로에게도 휴식을 좀 마음의 휴식, 몸의 휴식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이 있으시면은요 또 링크에 남겨 주시면은 고민 사연으로 이렇게 찾아뵙겠고요. 또 그동안에 고민 주신 것도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